안녕하십니까. 꿈마을 웃음방의 박정혜입니다. 뇌를 숨쉬게 하고 뇌의 불을 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웃음입니다. 오늘은 16일째 욕심 대신 호기심을 키워요.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젊은 여인이 난관에서 뛰어내리려고 할 때 이를 본 남자가 죽을 힘을 다해 뛰어가 그녀를 끌어안았대요. 다행히 둘 다 물로 떨어져서 살았는데 떨어지면서 여자의 핸드백이 열려 그 안에 있던 돈다발도 함께 떨어졌다고 합니다. 돈다발을 본 남자는 여자를 버리고 돈만 들고 도망을 갔고 그는 얼마 가지 못해 경찰에 붙잡혔답니다.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 첫 마음만 그대로 유지했다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겠지요. 욕심이란 놈은 언제 이렇게 불쑥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욕심은 욕심을 낳고 근심은 근심을 낳게 마련이지요. 웃음은 웃음을 낳고 말이에요. 잠시만이라도 웃어보세요. 웃을 때는 욕심이 없어집니다. 만족을 느끼게 하는 웃음에는 분명 욕심을 잠재우는 호르몬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 구석구석을 욕심 대신 호기심으로 가득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의 모든 장기는 나이가 들면 노쇠하지만 뇌 기능은 죽는 순간까지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뇌 기능은 운동, 대사, 성기능 등과 마찬가지로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는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있어요. 1년간 쥐들을 관찰한 실험인데요.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난감을 준 쥐의 무리와 아무런 자극도 주지 않은 쥐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뒤 쥐의 뇌 무게를 살펴보니 자극이 있었던 쥐들의 뇌 무게가 그렇지 않은 쥐들에 비해 무려 10%나 무겁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호기심이란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고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지요. 그 호기심이 여러분의 뇌를 활성화합니다. 여러분은 호기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오늘은 어떤 일들이 나에게 올까? 누구를 만나게 될까? 어떤 것을 배우게 될까? 어떤 재밌는 시간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들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하루하루가 늘 새롭고 재밌게 느껴질 겁니다. 삶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라는 말이 있지요.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도 헤쳐나가야 할 숙제나 문제로 보지 말고 새로운 경험으로 맞이한다면 몸도 마음도 훨씬 가볍고 상황을 더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원래 새로운 것을 파고드는 성격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웃음 치료를 접하고 나서 엉뚱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그 호기심이 조금이라도 충족되는 날에는 펄쩍펄쩍 뛰고 싶을 만큼 기분이 좋아지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웃다 보니 세상의 모든 것이 웃음 도구로 보이고요. 몸의 근육만 키울 것이 아니라 행복의 근육, 웃음의 근육, 긍정의 근육도 키워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행복과 웃음과 긍정의 근육을 키우는데 좋은 재료가 바로 삶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마술 거울 웃음. 서로 마주보고 앉습니다. 한 사람이 마술 거울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거울 앞에 선 사람이 됩니다. 거울 역을 맡은 사람이 두 손을 모아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비춰주는 신용을 합니다. 이때 앞에 앉은 사람은 거울이 점점 얼굴 가까이 다가오면 웃음소리를 작게, 거울이 점점 멀어지면 그에 맞춰 크게 웃습니다. 거울이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를 계속하면 앞사람의 웃음소리도 커졌다 작아졌다 하며 리드미컬하게 하면 됩니다. 웃음으로 삶이 바뀐 사람들 23번째 이야기.
항암제보다 더 강력한 웃음. 암이 주는 가장 큰 고통은 절망감일 것입니다. 오래전 간 담도암 4기 진단을 받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오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큰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진단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수술을 받아도 별 차도가 없을 거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고 하고 싶은 일이 태산 같은 나이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차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수차례 방사선 치료에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이러다가 암보다 치료 때문에 먼저 지쳐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항암제 치료를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죽을 거 사는 날까지 맛있는 음식 먹고 재미있게 놀면서 마음껏 웃다 가자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웃음치료 교실을 찾아 웃기 시작하면서 기분이 좋아졌고 항암제를 맞지 않으니 입맛도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내친 김에 그녀는 웃음치료를 더 열심히 배워 강사로까지 나섰습니다. 각종 특강에 나가 웃음치료를 거들고 사람들과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 덕분일까 1년도 채 안 돼 다시 검사를 받은 결과 암세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적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유명한 전문의도 강력한 항암제도 못한 일을 그녀 스스로가 웃음으로 해낸 것입니다.